고난의 연속에 내란까지 겪은 현종은 깊은 슬픔에 빠져 탄식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아, 내가 옥자에 오르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현종은 여느 때처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습관처럼 나오는 한숨을 내뱉었다. 이를 알아본 관료 하나가 물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깊은 탄식을 쏟아내시옵니까? 현종이 누군가 보았더니 화주 방의사 이자림이었다. 그는 화주에서 임기를 마치고 개경에 머물러 있었다. 밖으로는 거란이 도발하고 안으로는 김훈과 체질이 국정을 농단하니 짐의 마음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구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이자림이 은밀하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한고조가 운몽에서 거짓으로 놀다가 한신을 사로잡은 일을 아십니까? 신에게 역도들을 처단할 계책이 있으니 폐하께서는 너무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자세한 계책을 은밀히 밝히니 듣기를 마친 현종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곧바로 이자림을 권서경 유수판관직에 임명하는 한편 서경의 장락구에서 성대한 연회를 열고 김훈, 체질 외 따르는 권신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폐하께서 두 장군의 노고를 위로코자 연회를 여셨습니다. 이에 참석의 여부를 알아오라 하셨습니다. 김훈이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다. 결국 폐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위한 연회인데 당연히 주인공이 참여해야지. 곁에 있던 체질이 의심하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우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회라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오. 이 와중에 폐하께서 우리 두 사람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소? 저쪽에서 먼저 숙이면 이쪽에서 받아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연회에 참여하였다. 이자림이 먼저 와 술을 권하였다. 여기서 두 분 장군님을 뵈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앞으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실 분들인데 이 사람도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훈과 체질은 흔쾌히 잔을 받았다. 그렇게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두 사람은 흥건히 취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현종이 나타나지 않자 김훈이 물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우리 두 사람을 초대하셔놓고 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러다 우리가 먼저 취하여 인사불성이 될까 두렵소이다. 이자림이 빈 술잔을 다시 채워주며 답했다. 역신들이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 폐하께서는 부득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훈이 크게 놀라 물었다. 역신이 난을 일으키다니 내가 있는데 누가 감히 난을 일으킨단 말이오? 이자림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훈과 체질을 손가락질하더니 소리쳐 꾸짖었다. 누구긴 누구냐? 바로 니놈들이 역신들이 아닌가? 그 말을 신호로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나왔다. 놀란 김훈과 체질이 칼을 뽑으려 하였으나 너무 취하여 손발이 어지러웠다. 수많은 병사들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수없이 베이고 찔려 피를 뿜으며 죽었다. 이렇게 무신의 난을 일으켜 고래의 권력을 한꺼번에 손에 쥐었던 김훈과 체질은 고작 5개월의 일장충몽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자림은 서경군을 이끌고 두 사람 외에 최가정, 이협, 김정열 등 따르는 무리 19명을 사로잡아 처형하였다. 현종을 공을 세운 이자림에게 왕시성을 하사했고 그는 곧바로 왕가도로 이름을 바꾸었다. 일개 변방의 방의사에 불과한 이자림이 하루아침에 현종의 총애를 받게 된 것이다. 왕가도는 그 후로부터도 고속 승진하여 개경의 나성을 축성하는 일을 전담하였고 그 공으로 시급 7천호에 봉해졌다. 고로 사는 김훈과 체질의 반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1월 개미 초하루 상장군 김훈과 체질 등이 여러 위군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켜 중추원사 장현우와 일직 황보유이를 유배 보냈다. 을류 김훈 등이 요청하기를 상참 2~3의 무관은 모두 문관을 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가보 왕이 장락궁에서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고 김훈과 체질 등 19인을 처형하였다. 현종의 고난은 멈추지 않았다. 1015년 4월 11일 거란의 사신 야율행평이 와서 또 억지를 피웠다. 강동의 6개 성은 도대체 언제 돌려줄 겁니까? 온화한 성품의 현종도 드디어 참지 못하였다. 이것들이 마치 돈 갚으라는 빚쟁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지랄들이구나. 잡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저놈을 끌어다 목을 베어라. 신료들이 나서 현종을 말렸다. 폐하, 나라 간에 사신을 죽이는 일은 없사옵니다. 우리도 사신을 보낼 때가 있을 것인데 거란이 보복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부디 죽이라는 명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현종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신료들이 재차 만류하니 듣지 않을 수도 없었다. 다시 명하기를 좋다. 저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우선 옥에 가두어라. 저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차후 정하도록 하겠다. 거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해 9월 간문 장군 이송무가 와서 육성을 돌려달라고 또다시 졸라댔고 곧바로 통주를 공격하였으나 흥화진 대장군 정신용과 별장 주연 등이 군대를 이끌고 거란군의 후미를 기습하여 700여 급을 격살하였다.
거란은 포기하지 않고 영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고려군은 후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였다. 경호 대장군 고적여 장군 소충현과 고연적, 산원, 긴급, 별장, 광천 등이 추격하다가 전사하였고 거란군이 병마판관 왕자와 녹사, 노현자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처럼 거란은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 강동 육주를 돌려달라 요구하였고 군사들은 국경을 넘어 침공하였다. 그때마다 고려의 영웅들이 나타나 거란을 물리쳤다. 하지만 현종은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해야 했다. 거란 선종이 연이은 패배를 그냥 두고만 볼 리 없었기에 언제든 직접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현종은 앞서 1011년 불교의 힘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대장경은 1087년 선종 4년 때에 완성되었고 현종 때에 만든 대장경이 고려가 처음 만든 대장경이라 하여 초조 대장경이라 한다. 그리고 거란의 침입이 끊이지 않던 1018년 현종은 고심 끝에 새로운 군년 제도를 마련하였다. 짐은 고려의 지방 조직을 5개의 도로 나눌 것이며 군사 행정 구역은 양계라 하여 북계, 동계 둘로 나누어 다스릴 것이다. 5개 도는 경상도, 전라도, 교주도, 양광도, 서해도에 해당되며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행정구역과 더욱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 또한 5도에는 주, 군, 현을 두고 안찰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으며 군현과는 별도로 천민이 사는 곳에는 향, 소, 부국을 설치하고 향리를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 요충지에 진을 설치하고 국경지대 수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중앙에는 2군 6위를 두었고 여기에는 정부 지휘관으로 구성된 8개 군단으로 군사 최고기관인 중방을 갖추었다. 거란의 2차 침공으로 가정 굴욕을 당해야 했던 현종은 이렇게 지방제도와 군사제도를 확립하여 또다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끝내 오고야 말았다. 1018년 12월 성종이 맹하였다. 고려왕은 짐에게 친조한다는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강동 육주를 돌려준다는 약속도 끝내 지키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고려는 우리를 멀리하고 송과의 외교만 추구하였다. 그뿐인가 짐이 보낸 사신을 억류하는가 하면 성을 짓고 군사 조직을 정비하는 등 우리와의 적대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짐은 외교로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배합은 듣거라. 예 폐하, 너는 우리 거란 최고의 명장이다. 너에게 최정예 기병 10만을 내어줄 것이니 가서 고려를 정복하고 어린 왕을 사로잡아 짐 앞에 무릎 꿇리도록 하라. 또다시 기회를 주시니 신소배업 반드시 고려를 정복하고 돌아오겠나이다. 한편 고려는 세작을 보내어 거란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폐하, 거란이 결국 대병을 이끌고 우리의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사옵니다. 적의 총사령관은 누구라 하더냐? 소배합이라 하옵니다. 이미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던 현종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평장사 강감찬은 들으시오. 예 폐하, 그대를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20만의 군사를 내어줄 것이니 가서 외적을 물리치시오. 신 강강찬 폐하의 명을 받들어 국경을 넘는 거란 놈들은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나이다.